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언급으로 인한 반등은 길지 않았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어제 장중 2,500선도 회복했던 코스피는 1.84% 내리며 2,434포인트 선으로 코스닥도 1.03%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전역을 졸라매던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통제구역을 최소화하고 임의로 봉쇄구역을 확대하지 않는 한편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즉시 봉쇄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건데 이 소식에 클리오, 한국콜마 등 화장품주가 강세였습니다. 애플이 혼합현실 MR 헤스댓 전용 운영체제의 이름을 바꿨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애플의 새로운 제품군인 혼합현실 MR 헤드셋 출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오늘 시장에선 마인즈랩, 넥스트, 오비고 등 메타버스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느덧 12월 첫째 주의 첫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고용지표 경계감도 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매물을 엄청나게 내놓으면서 시장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들은 튀어오르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특히 중국발로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부분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제 중국발 어떤 그 봉쇄 부분들이 약간 뭐 심각하게 뭐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발 이제 백지 시위 이런 그 모멘텀들이 이제 강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현재 그 중국 정부에서는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해주고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중국 남동부의 광동성이 굉장히 어떤 애플의 어떤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봉쇄 완화 조치가 뭐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산 연임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발적인 요소 또 약간 국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작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봉쇄를 완화한다고 해서 코로나 부분들이 확산이 더 될 것이냐, 뭐 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전체적인 뭐 큰 흐름으로 보면은 현재 그 코로나 확산하고 상관없이 어떤 규제를 좀 푸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와 함께 뭐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 현재 시황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약간 그 아직까지는 약간 뭐 잠복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이제 해결될 기미가 상당히 부분 보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다소 둔화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좀 생겨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해결이 약간 난망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상황을 좀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연동돼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죠. 금리 인상 부분들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이 이제 정점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둔화된 모습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반등을 좀 조졌는데 내년 초에 한 번 더 둔화되는 모습이 좀 더 나와주고 내년 중반기에 금리 인상이 정점에 좀 현재 머물러 준다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시장의 모델이 이제 두 가지를 차원에서 보여야 된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가느냐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후자의 관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그 지표 현재 지수 차트하고요. 그다음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2,600선이 하나 이제 PBR 이제 1의 관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PBR 1은 굉장히 저평가적 요소인데 저평가에서 더 저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16개월 상승에 대한 16개월 조정의 대칭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만약에 경기가 장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가열 부분들은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상단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가 21선인 2660이 PBR 1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그 한번 그 2007년 서프라임 관련된 이 급락했던 그 파동이 결국 나중에는 거의 회복이 됐던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약간 이제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면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쌍봉 고점에서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나와줄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 연초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가지 연말 연초 그다음에 잘하면은 내년 3월까지는 상승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장 부분들이 제가 12월처럼 강세장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만 분위기는 좋았는데 오늘 급락이 뭐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오늘 뭐 일시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강세 파동이 나와주면서 12월에는 생각보다 센 파동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라고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는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장대 양봉에서 약간 숨고르기 운봉이 계속해서 있지만은 주가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월요일 날 살짝 빠져서 현재 살짝 빠져서 5일선을 좀 타치할 수가 있는데 현재 거래량 급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같이 연동이 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장대 양봉 급락에 대한 중심을 미리서 조정을 보이고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코리아나도 마찬가지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도 지금 완만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제가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그다음에 코리아나 이 세 개를 언급을 했던 것은 예전에 이제 크게 이제 코리아 그 화장품 주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주로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뭐 끌레오라든가 뭐 이런 부분 토니모리 이런 어떤 그 젊은 세대 트렌드에 맞는 뭐 그런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뭐 새롭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현재 그 업력이 오래된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크게 시세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물론 화장품 OEM 업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종목군도 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시장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중국발 이슈로 시세가 좀 나와줬던 화장품 관련주도 하나하나 차트 봐주시면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애플에서도 MR 헤드셋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율주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청계천에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다 이런 소식 때문인데 사실 특히 메타버스 섹터와 관련해서는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전에 유레카 출연해서 오비고와 같은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자율주행의 또 상용화 단계에 좀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깝게는 뭐 좀 현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청계천의 자율주행 버스 이 부분들이 일단 있고요. 또 지방자치정부에서도 너도 나도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버스를
새롭게 좀 다시 만든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익산이나 뭐 대구 여기 지방 정부에서도 자율주행 시범 코스 부분들을 너도나도 도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 길은 좀 현재 조만간 될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원조는 사실은 경전철이죠. 현재 뭐 경전철 인천 뭐 지하철을 타 보면은 대부분 무인입니다. 무인으로 오갔던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상용화 어떤 수순 밟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 3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하나둘씩 시장이 침투가 되면서 어떤 자율주행 어떤 버스에 대한 시대가 셔틀버스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열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약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율주행을 떠나서 지금 CS 2023, 그러니까 내년 그 현재 CS 부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1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강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고 그때 맞춰서 현재 그때 맞춰서 지금 애플 물론 이제 약간 시기는 아직 멀었지만은 XR 기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AR 기기가 나중에 나오는 수순 밟기가 뭐 정해져 좀 있고 인텔에서는 DDR5 부분들이 관련된 새로운 어떤 그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T도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쪽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면서 네이버의 빌딩을 좀 다녀갔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모든 로봇 빌딩이 자율주행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돌아가는 그다음에 로봇과 함께 이제 공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물리면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뭐 잠깐 보시면은 현재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특징적인 부분들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했던 종목군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흘러내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키오스크, 스마트폰, 로봇 관련된 각종 디바이스하고 연동이 된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현재 AI 인간 부분들을 현재 그 구동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스템들을 많이 좀 장비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최대의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고요.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인즈랩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마인즈랩을 이야기를 했을 때 비슷한 AI 인간 이쪽 관련된 어떤 그 관련된 종목으로서 솔트룩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한번 이제 상한가를 갖고 또 갭상승에 갭을 메꾸지만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 물론 전고점에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런 뭐 삼각수렴형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와줄 수는 있지만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한 1,000억대까지 빠졌습니다. 2, 3천억 있던 연초의 주가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맥스라는 부분들. 이제 맥스라는 종목은 현재 상당 부분 저점에 좀 올랐지만은 가격 조정이 되면은 우리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맥스 같은 것은 AR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 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현재 제작 업체에게 이제 공유를 하는 어떤 그 툴 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 정부의 XR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주관사로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완전히 이제 검증이 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맥스2도 AR, XR 부분하고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물론 인공지능은 아니지만은 오비그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
레드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다시 말해 그 현재 차량용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브라우저 뭐 그런 디스플레이 기능, 그다음에 그 차량용 브라우저에 대한 전용 앱스토어를 출시하는 부분을 통해서 차량용 엔터테인먼트를 꿈꾸는 어떤 그 포털 플랫폼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비고도 지금 완만하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 21선, 61선 크로스가 나와주기 때문에 강한 움직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4개 정도는 자율주행,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기술력이 좀 검증이 됐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고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2천억 단위가 반토막이 나서 1,000억대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오늘 굉장히 강했죠. 화장품주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자, 거기에 이어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어지는 화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임상현 파트너님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본격적인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기 전에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의 성적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방송 출연을 하시면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먼저 그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동부건설 좀 되겠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이제 현재 이제 11월 30일 이 급등 첫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급등하고 그날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뉴스가 나왔죠. 현재 누적 수주가 한 7조, 8조 정도 되는데 8조 정도 되는데 7년치 일감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그 전날 금리 인상에 대한 둔화를 시사하는 그 다음 날 크게 급등을 좀 했던 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동부건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뭐 그런 그 요인이 되고 지난주에는 에이스 차원에서 코론 글로벌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중소형 종목 증경 현재 중소형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와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도 현재 그 특집으로 네옴시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덱스트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덱스트라는 종목군도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그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 뭐 뮤직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써졌을 때 제가 음봉했을 때 이야기를 좀 했던 뭐 그런 부분인데 급등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영화나 CF 관련된 VFX 다시 말해서 특수 효과를 만드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현재 영화 신과 함께를 특수 효과로 제작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나름대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수 효과 관련된 뭐 자이언트 스텝 위에 뭐 덱스터, 뮤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군들이 당연히 강세가 갈 수밖에 없다. 뭐 이게 AR, XR 기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은 태경 현재 BK라는 종목입니다. 태경 BK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탄소 관련된 그 이슈 쪽으로 제가 언급을 했던 관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주 중에 하나인데 태경 BK가 가장 먼저 급등을 했는데 태경 BK는 주로 현재 탄산칼슘을 좀 제조하는 업체죠. 탄산가스 사업도 하고 있고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현재 탄소 포집에 관련된 촉매제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포집이 됐을 때는 굉장히 수혜를 볼 거다 하는 부분에서 태경 BK라는 업체 부분들이 현재 언급을 하고 나서 급등을 해줬고 지금 눌림목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이격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탄산칼슘 관련된 생산업체 부분, 쉽게 말해서 생석회 관련된 거나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DLENC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물론 그 DLENC는 크게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제가 현재 그 대형주 현재 건설주보다는 약간 중대형주 쪽으로 그다음에 플랜트 관련된 이슈 관련된 종목으로 현재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완만하게 이제 현재 급등과 조정이 되면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DLENC 쪽,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좀 답답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들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건축학개론입니다. 여러분 이 동 제목에 영화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감성적인 내용이면 정말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건축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형 건설주들 앞서서 뭐 리뷰를 통해서도 그런 종목들, 동부건설 같은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건설주들이 사실 안 좋은 소식에 이어서 그래도 지금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건축학회로 뭐 현재 타이틀을 했는데 네. 제 전공이 뭘 같아요? 전공이요? 예. 굉장히 숫자와 관련된 예. 전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혹시 건축과 관련이 있는 예, 그래서 건축과를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 이재훈 같은 그런 예. 느낌의 선배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아무튼 그 영화에서는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안고 헤어졌다가 이제 15년 만에 이제 건축 의뢰자하고 건축주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스토리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사우디에서 보면 50년 전에 사실상 매우 강력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우디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회자가 된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회자가 됐고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중동에서는 사실 미국하고 적대 관계에 좀 해당이 되고 최근 유럽하고도 약간은 사이가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하고의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광범위한 약간 주제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제 중동하고 이슬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약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그 준비를 좀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오린영 국토부 장관이 해외건설 3.0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외건설 3.0의 시대다. 현재 중국의 저가의 어떤 그 수주에 밀려서 우리나라 해외 수주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첨단 시대로 가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최근에 해외 시장이 계속해서 중국 밀려온 가운데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은 어디에 눈독을 들였냐면은 국내 주택 이런 부분에 계속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때문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외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 그 중견기업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이 또 시세 탄력성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약간 뭐 준비를 좀 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너무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더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중동, 이슬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왼쪽에 이제 지도를 이제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중동의 이슬람의 역사는 무하마드 시대의 왕조가 어떤 이슬람 제국을 약간 건설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에는 현재 그 메카나 이제 현재 메디나나 그런 그 성지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중동의 종주국.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최근에는 석유가 나면서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선지자 무하메드의 어떤 위대한 시대를 다시 한번 개척하자 이게 가장 커다란 요소가 좀 되고 있고 그런 역사 부분들이 계속해서 2차 대전 전까지 1세기 1차 대전 전까지 오스만 제국이라는 부분 나라를 패권을 가지고 오면서 계속 유지하다가 1차 대전이 시작됨과 함께 좀 오스만 제국이 다 분리독립을 좀 하면서 지금의 어떤 중동 국가들이 약간 건설을 하게 되죠. 근데 세계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현재 석유라는 어떤 그 부분들이 그 현재 중동에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유 메이저들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동 메이저들이 암약이 뭐냐면 이 빨간색 라인 안에 있는 석유의 이권은 석유 메이저들이 잡는다 하는 암암리 비밀 협력 조항이 좀 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실제 중동 어떤 그 정부하고 같이 지분 협작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었죠. 근데 현재 이권도 강력하게 좀 개입이 된 것도 또 미군 주도가 된 것도 다 이 지역과 공통적 일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약간 깨어나면서 현재 미국에 있는 그 회사의 지분을 전부 다 국영으로 바꾸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최근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이 나와주는 것이 가장 현재의 트렌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중동의 어떤 그 석유 패권뿐만 아니라 정부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시아파와 수니파 이런 굉장히 어떤 그 복잡한 어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수니파는 혈통주의, 혈통이 있는 사람만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다. 우리 신라 시대 말하는 송골, 진골 이렇게 갖고 그렇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 된다. 약간 민주적인 성향이죠. 그게 이제 시아파의 흐름들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란과 이렇게 대척점을 세고 있는 것도 이 종파 간의 어떤 갈등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왕정과 어떤 그 현재 사이가 좋아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중동 석유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는 시아파하고는 이제 반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슬람 정부에서 대부분 현재 민주공화정 시대, 민주화 시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우디는 현재 그 완전한 정통 보수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 개념을 보면은 상당히 앞서 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는 최후의 왕조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데서 사업을 하려면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복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우리나라 그 현재 그 왕세자가 왔을 때 대기업 총수들이 뭐라고 호칭한 것도 그 언론에 다 나왔을 겁니다. 전하. 우리나라 말하면 그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좀 했던 그 요인 중에 가장 핵심들은 뭐냐면은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로 해서 현재 유럽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부분들을 좀 해당이 되고 이란, 이라크를 통해서 현재 다시 한번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게임의 어떤 큰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들 잠깐 봐보시면은 이 파이프라인을 어디로 서부로 양부로 해서 이쪽 위쪽으로 나와주고 있죠.
결국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네옴시티 부분들이 모든 석유 수출항의 또 중심, 수에즈 운하를 이제 건너가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의 또 중심지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유럽에 대한 전초 기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파이프라인에도 공급 기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패권 싸움의 중심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롭게 이제 변신하는 부분에서 도시국가를 만들고 싶어한 모델이 두바이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는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한미 글로벌의 CEO가 현재 모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옴시티 라인하고 북쪽의 트로제나, 밑에 남부의 산업 생산 기지, 해양 어떤 플랜트 기지, 옥사곤 이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9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9개 중에 세부적으로 발주를 해야 될 것이 무려 10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3개 프로젝트가 아니라 9개 프로젝트, 도시개발, 항만, 공항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재생 도시 이런 여러 가지 풍력단지 굉장히 많은 복합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네옴시티 안에서만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플랜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요소가 있는데. 새롭게 좀 현재 발굴된 부분들이 자프라 가스전인데 이 서부에 대한 동부에 있는 것을 서부로 끌어내는 건데 자프라 가스전만 해도 133조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플랜트 기업을 수주를 할 수 있는 업체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최근 뉴스에 나왔는데 킹살만 국제공항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1,300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잘못 알려진 부분이고요. 관광 인프라에 1,300조를 투자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국제공항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400조는 잘못 와전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은 최근 언론에 나왔던 것이 이제 킹살만 파크 이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킹살만 파크 부분들은 리야드 인근의 뉴욕 센트럴 파크의 4배 규모의 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현재 개발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 회사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알카이라 개발 회사에서 진 부분들 이것도 리비아 현재 리야드 인근 수도 리야드 인근의 외디안 신도시 개발 대략적으로 한 7조 정도 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키리아 개발 회사에서 만든 부분들 사우디판 디즈니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 9조 정도의 플랜트 어떤 부분들의 수주가 나와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로신이라는 개발 회사에서 만든 어떤 신도시 프로젝트도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해 개발 프로젝트, 홍해 인근에 제2의 몰디브를 만들겠다, 제2의 하와이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프로젝트들이 함께 나와주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 브랜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탑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현실은 좀 안습입니다. 5위입니다. 5위. 중국이 제1위가 되고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5위. 점유율은 5% 해외에서 큰 수지에서 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이 막대한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돈도 빌려줘, 뭣도 빌려줘, 다 빌려줄게.
공짜로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뭐 스리랑카 이런 데서 전부 다 현재 그 디폴트 선언하고 국제적인 문제가 막 일어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또 덤핑 수주 이게 가장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고품질, 고기술력으로 승부를 거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분들이 이제 그 이슬람 세계에서 강렬한 인상을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가장 그 현재 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이제 삼성물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 강렬한 기회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회자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물론 현재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현대건설이 이번에 카타르의 국립왕궁 박물관을 봤는데 거의 기하학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기술의 영역인데 이걸 수주하면서 거의 이슬람 어떤 그런 카타르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재 여러분께서 동남아시아 여행 갔을 때 가장 가고 싶어한 여행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그 쌍용건설이 건설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이슬람권에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쌍용건설은 해외에서 굉장히 무조건 탑이라는 어떤 브랜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뿐만 아니라 이제 대림하고 SK에서는 이번에 최고 난공된 터키 대교 가장 난공사라고 할 수 있는 3km의 현수교를 직접 건설을 좀 했기 때문에 터키에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엄청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올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원인영 그 전문가 그 국토부 장관이 3.0의 시대, 고품질, 플랜트 위주 이런 것 쪽으로 한번 우리가 승부를 걸자. 또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붐이 생각 이상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그 현재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면적인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성과들 역시도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상현 파트너님, 관련주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대형주,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국내 이 건설회사를 평가할 때 항시 매년 그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0대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 등락률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업체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GS건설,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딱 이 대기업 메이커들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 순서들은 이 순서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도 너무 유명하죠. 삼성물산은 레미안,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DLENC, 대림건설은 이페난세사, GS건설은 자이, 대우건설은 이제 프로지오,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이런 브랜드 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해외 수주가 된다면은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대부분 수주를 할 확률이 많고 그다음 DLENC나 GS건설은 약간 플랜트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플랜트의 강점들이기 때문에 약간 뭐 이 부분들도 수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DLENC 그러니까 빈살마 왕세자가 대림그룹을 딱 부른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DLENC를 대기업 그룹주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국내 시공평가 상위 기업 중에 중견 기업이 있습니다. 대형 그룹주가 아니지만 그 위에 20위권 이내의 업체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약간 부동산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다음에 미분양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일부는 부도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대규 계열사 부분들은 현재 그러지 않는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해외 수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코론 글로벌, 현재 온팀 코리아의
수주 능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롱 글로벌은 현재 아파트 브랜드는 하늘채라고 알려져 있고요. 코롱 글로벌은 종합 상사 역할을 하면서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세가 났던 그런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현재 방송에서는 언급했지만은 동부건설입니다. 물론 이제 동부건설은 DB하고 약간 매각이 돼서 계열사는 아니지만은 또 한진중공업을 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짱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파트 브랜드는 센트레이블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높은 수주 잔고 팔절한 것 때문에 상한가를 치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 수주 능력도 한진중공업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플랜트 수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대기업 그룹 계열사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KCC는 금강그룹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한라그룹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그 대기업 그룹사에서 갈라져 나온 거기 때문에 KCC 건설의 어떤 흐름들, KCC 건설은 특히 이제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난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건설이 이제 사명을 바뀌었습니다. HL, DNI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높은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건설의 급등처럼 한번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용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 외에 관심을 가진 부분들이 이제 신세계건설. 신세계건설은 약간 대구 경북 기반이 있지만은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이 좀 현재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숨어있는 SGC, 이테크 건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오시아의 그룹 계열사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플랜트 수주를 맡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견그룹 중에서 대기업 그룹 계열사 쪽을 잘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중견그룹 중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해외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겠네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투자의 길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네요. 과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유레카 종목으로서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금호건설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앞서서 건설주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종목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에 부합하는 종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금호건설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언급을 좀 했고요. 동부건설 이런 거와 함께 한번 급등을 좀 했고 조정을 받았길래 마침 타이밍이다 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핵심적으로 금호건설이 갑자기 급등하게 된 부분들은 사우디의 1,300조 킹살만 국제공항 건설 추진한다. 이것 때문에 금호건설이 갑자기 급등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호건설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된 부분들은 공항 항만에 거의 특화된 건설사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호 아시아나그룹을 인수하면서 합병하면서 그런 어떤 연고도 있었고요. 또 실제 인천국제공항, 그다음에 무안공항, 김해공항, 양양공항, 그다음에 제주공항들 대부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해외의 어떤 공항 수주 실적, 물론 전체 수급 현재 수준은 아니지만 실적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급등을 좀 해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호건설도 마찬가지 항만 공항 어떤 그 플랜트에 대한 어떤 그 수주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해외 또 수주도 지금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제 플랜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올해
올해 20위 안에 랭크된 중견 기업 중에서 가장 현재 상승 순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금호건설에 좀 해당이 됩니다. 옛날 사명을 바꿔서 이제 금호산업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현재 재료가 뭐가 있냐면은 금호그룹이 거의 아시아나를 인수하고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리다가 현재 그 경기가 안 좋아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상당 부분 심화해서 계열사를 전체를 거의 다 매각하다시피 해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현재 금호건설하고 모회사의 금호고속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들은 현재 모회사인 금호고속이 보유한 현재 광주의 종합터미널에 굉장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전이 되고 이에 대한 그 보유에 대한 그 부분들이 그 재개발 모멘텀들이 상당 부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모의사인 금호고속 관련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는데, 그 전에 현재 그 금호타이어라는 회사가 현재 작년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게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이전이 된다 한 그 어떤 기대감 때문에 한 두세 배 정도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 전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거의 금호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금호산업, 아시아나 빠져나가고 금호산업하고 모의사인 금호고속 뭐 이런 조그맣게 거의 축소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현재 광주 신세계가 있고 금호고속이 있고, 이 전체 부지를 금호고속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신세계는 보증금 5천에 세를 주는 그런 양상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광주 신세가 새롭게 증개축이 되면서 금호고속을 현재 이 굉장히 큰 부지를 상업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걸 매각해서 시외로 빠져나가는데, 광주 송정 KTX 뒤편에 금호타이어가 있는데, 여기가 현재 외곽지기 때문에 복합터미널을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호타이어는 어디로 가느냐? 금호타이어는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적 측면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광주 시내 이제 신세계 옆에 광주터미널이 있죠. 이게 현재 광주터미널 부분들이 현재 이전이 되고, 이 이전이 되는 부분에 금호타이어가 시 외곽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순차적인 것들이 있는데, 올해 아마도 그게 좀 약간 그 광주 현재 복합 쇼핑몰 어떤 계획 때문에 광주 신세계가 확정이 되면은 이 부분들 확정이 될 확률이 금호타이어하고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연말에 이슈가 불거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어떤 큰 그림으로 보면은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빠지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거의 숨구르기 단계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매수가는 한 8,000원 정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약 7,500원 정도 약간 보시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목표가는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좀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월봉으로 보면은 14,000원짜리가 현재 6,000원 분까지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좀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3만 원짜리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8,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재료가 두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주신 유레카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에 이어서 다음 주 시장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어서 안내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건설 관련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아직도 남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늘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임상현 파트너님이기 때문에 그 남은 이야기가 무엇일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잠시 후에 저희 방송 끝나고 9시 50분부터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도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